최근 이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대규모 감염에 대한 공포감도 더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런 내용을 김현수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장님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수 심리지원단장님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마이크, 네. 마스크 또 쓰시고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네. 자연스러운 현상. 마스크는 필수다, 이걸 선생님께서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앞서서 제가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그 오미크론 대규모 감염이 미치는 마음, 정신 건강에 미치는 현상들을 단 연구 결과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WHO나 또 미국 CDC, 네. 또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급증한 이 경험을 하면서 이 국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굉장히 그 열심히 전달하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제 오미크론 패닉의 개념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오미크론이 아주 그렇게 좀 전에도 이제 우리 리포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공포감을 갖고 대처할 일이 아니다. 이게 어찌됐든 어떤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해서 감염률이 높아진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떤 하나의 그 우리가 겪어내야 할, 통과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지,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더 큰 혼란, 우리가 지금 코로나 2년 이제 3년째 접어드는 이 혼란의 과정 중에 더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 정부들이 가장 많이 주력한 부분은 오미크론 패닉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여러 가지 조치를 검색해 보면요, 네. not panic, 패닉이 오지 않을 것이다, 패닉 와서는 안 된다, 패닉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런 언론을 지난 10월, 11월, 12월 아주 정말 이렇게 검색해 보면 패닉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저희 서울시와 이 코비드 심리 지원단에서도 그런 이제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오미크론 지금 뭐 다행히 오만에서 아주 점프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도 참 우리 한국 시민들의 정말 엄청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미크론 우리가 많은 이제 환자들이 나타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 처음보다 많은 사람들이 앓고 지나가겠지만, 이게 정말 심리적으로 패닉해져서 공황, 정말 발작을 일으킬 정도의 어떤 혼란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뭐 사재기를 한다든지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고, 또 일상생활을 다시 멈추는 그런 과정으로 퇴행도 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차분하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커진 감염 상태로 잘 이겨낼 것이다. 이런 사실 안심을 주려고 하는 게 이제 노력인데, 네. 그렇게 겪은 나라도 있지만 그렇게 겪지 못했던 나라들도 있고, 미국의 어떤 그 51개 주 중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라고 고백한 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유타주에서 4가지 시민들의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시민들이 너무 오버웰름드, 압도되어 있다. 네. 또 시민들이 너무 좌절되어 있다, 프로스트레이트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그저스티드, 시민들이 너무 지쳐 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디스커리지드, 이제 용기를 잃었다. 이런 4가지 현상을 보이는 시민들의 숫자가 지금 너무 늘어나 있어서 마치 침체되고 무기력화된 그런 도시처럼 이제 되어 있는데, 이 4가지 혹시 공포에 압도되어 계신지, 또는 뭔가 해도 자꾸 안 되는 것 같아서
좌절되어 있으신지, 또는 이제 너무 지쳤다, 지친 마음으로 생활을 이끌어가기가 힘들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지, 또는 이거 끝난다 하는데 진짜 끝나는 거 맞아? 이러시면서 절망감을 혹시 갖고 계신지. 그래서 코로나 블루의 어떤 양상도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절망감이 깊은, 또 무기력감이 깊은 그런 양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유타 대학의 크리스틴 프란시스 박사 팀이 최근에 유타주 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오미크론 공포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이런 4가지 신드롬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보고를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가장 큰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오미크론 패닉을 설득하는 2-3가지 설득하는 논리가 있는데요. 그게 아까도 오미크론이 사실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앓고 갈 수 있다라는 거. 혹시 걸린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하시고, 특히 백신 접종을 충분히 우리가 약속한 계획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신 분은 어제도 사실 정말 이제 이게 환자가 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어제 저녁에도 전화가 왔어요. 가까운 지인분인데 오미크론 확진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출근 안 하신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쉬셔야 된다고 전화가 왔는데, 확진은 됐는데 증상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상이 거의 없으신 채로 이제 이 오미크론 감염 시기를 잘 끝내고 이제 만나자, 오늘 약속이 있었던 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일단은 걸린 것은 기분이 굉장히 언짢지만 현재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확진이 나오긴 했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건너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증상이 경미하다는 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고요. 2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요, 혹시라도 증상이 나빠지면은 가까운 응급실 포함해서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고, 뭐 바이러스 먹는 치료제부터 입원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응급의료 체계를 잘 신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3번째는 이제 서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넓은 땅덩이에서 지내면서 이제 오미크론 감염이 됐을 때 굉장히 외롭고 괴롭고 막 절망적이고 이런 걸 호소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런 방송도 있고요, 또 방송 보시면서 채팅에 올리셔도 되고, 발달된 SNS와 다양한 네트워크로 여러분들에게 감염되어 있는 동안에도 좋은 정보와 또 감염 이후에 회복할 수 있는 많은 정서적인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심할 수 있는 많은 지원 프로그램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난주에도 저희가 누차 전문가들 의견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대응책이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이제 첫 번째로 다행스러운 것은, 사실 사람들이 공포가 조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든 갑작스러운 거거든요. 갑작스러운 공포, 이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패닉 어택이라는 질환의 두려움도요, 그게 곧 불안해질 거야, 곧 불안이 올 거야, 불안에 대비해, 이런 사인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을 주지 않을 거예요.
이 패닉 어택, 이제 공황 발작과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생겨서 그렇거든요. 아니, 갑자기 지금 숨이 막히고 호흡이 안 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갑작스러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공포에. 그러니까 저희가 공포 영화를 볼 때도요, 음악이 조용했다가 저절로 커지면서 나중에 팡 커지면은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듣다 갑자기 팡 터지면은 사람들 꽉 이렇게 이제 놀라는, 네. 그러면서 심장 떨어질 뻔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증가된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자가진단 키트도 집에 준비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네. 전화해본 통화한 분들 중에 아니 다 뭐 적어도 그래서 꽤 갖고 계시더라고요. 식구들 숫자만큼은 갖고 계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방송, 저희가 하는 2주간의 방송 포함해서, 야, 오미크론 많이 생기면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 생각해야 돼, 저런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돼, 이런 우리 마음속에서 또 머릿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나눠본 다음에 겪는 공포는 공포의 지수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참 지금 다행히 국민들의 어떤 현명한 행동으로 공포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도록, 아주 큰 공포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많은 시나리오를 서로 쓰고 있잖아요. 네. 15만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10만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200만 명이 감염자일 때는 어떤 시스템이 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이제 아쉬운 것은 이제 정부가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정부가 사조직이 아니라 관료조직이라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어디는 팩스 붙이는 나라도 있다 이런 생각하면 그래도 비교적 이제 빨리빨리 정보가 전달이 돼서 이런 우리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조금 더 빨리빨리 개선시켜주면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이제 약간 좀 자뻑하자면 허락하시면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에서 이 국민들이 지침이 헷갈린다, 예. 카드뉴스 하나라도 좀 정부가 메시지를 확고하게 표준적으로 딱 멋지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방송을 내보냈어요. 예.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카드뉴스를 멋지게 지금 아주 표준적이라고 할 만큼 아주 권위 있는 카드뉴스 두 쌍을 딱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아주 배포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피드백이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저희만 피드백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런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빨리빨리 개선해 가면 공포가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난주에 저희가 일단 지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바로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걸 마련한 걸 보면, 물론 저희가 뭐 얘기해서 그런 일정 부분 뭐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뉴욕타임스에 나온 사진을 지금 인터넷 실시간으로 제가 한 장 띄워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뉴욕타임스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사진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사진 같습니까? 프리 코비드 19 테스팅이라고 되어 있네요. 테스팅이라고 네.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게 가짜 테스팅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그 성명을 통했는데,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서 오미크론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검사에 렉이 걸리자 가족과 개인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가짜 검사 사이트가 생겨났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이와 같은 현상은 뉴멕시코, 뉴욕, 매사추세츠, 오레곤, 플로리다, 미네소타, 콜로라도, 워싱턴에서도
잇따라 이런 그 테스트, 가짜 테스트장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법 시험장 운영자들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번호나 운전면허 데이터, 사회보장 번호와 같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그것을 신분도용이나 온라인 구매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이런 테스트 결과를 한 뒤에 오히려 검사 결과를 가짜로 보내주거나 아예 조작된 검사 결과를 전달한다는 거죠. 네. 지금 뉴욕타임스가 이와 같은 사진을 저희가 지금 보도를 한 걸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공공 시스템 자체 그리고 PCR 테스트나 뭐 신속 항원 검사를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퍼블릭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인지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국민들의 준비성이 철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전쟁을 655번이나 치른 민족입니다. 네. 준비성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임진왜란 조선시대 네.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왕들에게 당했습니까? 네. 백성들이 그런 부분들에서는 준비성 자체가 철저하고요. 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지인분께서 네. 코로나19 그 감염자가 되셨다 이런 전화 통화를 하셨다고 네. 그러는데 요즘 그 자기 주변에 감염자 한 명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네. 아주 외로운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미 네. 일반화되고 있다는 네. 거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야 되는지 우울감을 좀 구체적으로 정신과 또 요즘은 정신과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네. 한다고 그랬죠. 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은 아주 예외로 삼는 것이 좋고 어떨 때는 일반화시키는 게 더 좋은 우리 마음의 방어를 할 때 뭐 요즘은 정말 오미크론을 많이 이제 코로나를 많이 걸리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감염, 낙인, 죽음 이게 동시에 연상되는 초기의 현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누구나 걸리면서 또 경미하게 회복된다. 백신 이렇게 이제 연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5일 잘 견뎌라, 뭐 7일 잘 견뎌라 이렇게 서로 이제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SNS나 뭐 전화나 여러 경로로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런 뭐 확진됐을 때 어려움이나 확진됐을 때 여러 가지 떠오른 생각이나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나 혼자만 겪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상처가 굉장히 커지고 나 혼자만 겪는다는 게 피해 의식을 갖게 만들고 억울하게 생각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부정적인 감정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서로 표현해서 서로 연대하고 또 지혜를 나누고 더 좋은 방법을 알게 되고 하면서 코로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사람들이 안심되고 또 이렇게 이웃이 있으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살만하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어찌 보면 친구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경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 후속 조치가 지원될 수 있고 또 나랑 연결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자신을 달래고 자신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그 시간을 휴식과 함께 자기에게 좋은 시간으로 잘 써보자 하는 그런 계기로 잘 활용하시면
아주 두렵게 겪어야 할 그런 공포가 아니라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미크론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아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그렇다면서요. 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뭐 머피의 법칙도 그런 게 있는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계속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실제로 증세가 악화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만 좋은 게 아니라 몸에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몸에 우리 생각도 있고요, 감정도 있고요, 또 우리 자율신경계도 있잖아요. 네. 이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도 우리 생각에 영향을 받고 우리 감정에 영향을 받는데요. 불안하면 입이 마르죠. 왜냐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니까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가 많아지고 수분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입이 마르면 또 화장실을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또 화장실 자주 가게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마치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 싸움을 조금 뒤에 싸워야 하는 사람의 그런 상태처럼 자기 자신을 긴장하고 경직된 채로 있어야 하니까 사용되는 아무 일을 안 해도 불안하고 우울한 채로 하루를 지내면 굉장히 많은 정신적 에너지 또 사실 몸 내부의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서 네. 이제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걱정을 많이 하거나 많이 불안해하시고 또 아주 부정적으로 우울해하셔서 아주 마음이 쓰고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 그런 고통을 또 처리하느라고 우리 몸이 내부에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쓰는 에너지도 상당합니다.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데 몸은 괜찮다.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힘들어진다.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힘들어지는 상태는 그래서 발생한다라고 이해해 주셔서 네. 뭐 기분이 좋아질 수는 없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차분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면서 잘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잘 되돌이켜보고 또 주변에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한번 점검해보고 그런 아주 성찰과 정돈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저도 요즘 한 가지 버릇이 생겼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자들의 대다수가 미각과 후각, 그러니까 냄새와 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것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자주 제 스스로 이런저런 냄새를 좀 맡아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아직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았구나. 네. 그리고 또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하면 혹시 내가 걸린 게 아닌가. 네. 이런 사실 지나친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도 정신건강에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해서 불안해서 병원까지 오시고 또 의사가 권하지 않는 온갖 검사도 다 하시겠다. 그런 분들을 건강염려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네. 정말 여러 번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주 심각한 검사까지 비싼 검사까지 하자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목이 간지러울 때 또 뭐 냄새를 맡아보거나 이런 정도로 자기를 체크업하는 것, 자기를 점검하는 것은 사실 일상의 건강 체크하는 모니터링하는 것, 자기 상태를 알아보는 것 정도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점에서는
정말 우리가 자기에 대한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정신의학에서는 최근에 자신에 대한 감각, 자신에 대한 인지, 자기에 대해서 알기, 이게 현대인에겐 정말 중요하다고 아주 강하게 외쳐왔었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나 일중독으로 바쁘게 살면서 힘든지 안 힘든지, 내가 소진인지 아닌지, 내가 요즘 뭐 하고 사는지 이런 거를 모른 채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기 감각에도 집중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요즘 뭐 하고 지내는 건지, 또 연락 올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내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어떤 하나의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본, 몸부터 마음까지 또 관계까지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도 좀 계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무총장님도 그동안 너무 바쁘셔가지고 코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셨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점검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고 습관이 생기셔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자, 뉴욕타임스에 나온 또 기사 하나, 사진을 좀 같이 저희가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마이애미에 있는 한 약국의 모습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저 오른쪽 여자분, 두 번째 여자분의 이름이 소니아 마르티네즈라는 분인데, 이분이 거의 일주일에 약 15시간을 과거보다 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 대유행이 시작된 지 거의 2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약사와 약국 종사자들은 처방전과 상담 환자, 그리고 코비드 19 그 백신 검사를 그 약국에서 이곳에서는 하거든요. 백신과 그 접종과 검사를, 그리고 마스크까지 나눠주고. 그래서 이 점점 분노하는 고객들을 다루는 것으로 그 약사들의 직업의 고객 응대 방향이 바뀌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 대부분의 여러 가지 그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와 관리자들이 그들의 자리를 떠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기사를 지금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협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환자 진료와 임상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의료진들의 불안감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 이와 같은 현상이 어찌 미국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뭐 의사, 간호사, 약사, 여러 가지 보건 의료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생기는 큰 문제가, 사실 사회를 움직이게 해왔던 의사, 간호사, 또 보건소 공무원을 포함한 또 여러 이 시스템이 또 가동하도록 가능하게 한 행정 관료분들까지, 이런 분들의 번아웃, 소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잘하신 분도 있고 또 실수하신 분도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진료하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소위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서 이 의료진과 행정 관료진 사이에 이제 과거 연구에 따르면 뭐 자살을 포함한 우울증, 이런 정신건강상의 어려움도 훨씬 커진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런 의료진과 보건소 공무원분들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필수 노동자들에게 고맙습니다 캠페인이나 감사합니다 캠페인을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감사하다는 의미를 표시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추후에 여러 정신건강 이분들의 삶의 어떤 질에 시민들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런 연구 결과 때문에 그런 행위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캠페인으로 하는데요. 정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하는 이 시민들 소진 예방 프로그램이 사실 감사 프로젝트예요. 감사 프로젝트. 네.
하버드도 하고 무슨 스탠포드도 하고 이런 유명한 대학이나 대학병원들의 정신건강의학과나 이런 심리센터, 우리나라에서도 전남대병원에서 이 감사 프로젝트를 시민들하고 함께 하고 또 감사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우울을 퇴치하는 거,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데 이 감사함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강력한 효과가 있다. 네. 이런 보고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 그레이티튜드 프로젝트가 굉장히 이제 소진 예방과 함께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큰 중요한 심리 백신처럼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미여 우리도 이 오미크론 공황 대감염을 이겨내면서 서로 수고한 서로가 함께 시민의식을 잘 지켜줘서 감사하고 너무 깜짝 놀라지 않고 호들갑 안 떨어서 감사하고 함께 잘 이겨내서 감사하고 그렇다는 사회적인 대감사 캠페인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말씀을 주셨지만 의료진들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미국에서 페이션트 컴 세컨드라는, 그러니까 환자 둘째가 되는 환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의료인들이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이 병원에서 행복해야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환자가 진정한 첫 번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그 경영학 그 책 보고서가 아마 2013년도인가 제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와 같은 걸 보면 환자가 정말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종사자들도 즐거워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뭐 다산 콜센터라든가 지금 뭐 복지부라든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를 걸었을 때 상담을 하는 그분들이 정말 그 행복해야 여러분들에게도 최선의 정보를 함께 전할 수 있는데 받자마자 신경질을 내고 욕설을 퍼붓고 하는 그런 거에 이런 센터에서 그런 전화를 받는 분들의 심리 스트레스 지수가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나는 의사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매우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전화를 응대할 때도 또 전화를 할 때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 던져줄 때 이 힘든 일에 종사하는 분들도 더욱 힘을 낼 수가 있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울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가 함께하는 코안심TV 시즌2 오미크론 알면 이긴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댓글창에 댓글도 지금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도 여러분 함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이 URL을 나눠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12시간 생방송 하는 동안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폭증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여러분과 함께 넘어갔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 방송을 마련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좀 가고 싶습니다. 김현수 선생님, 지금 어떻든 일상 회복으로 지금 가는 조치들을 정부에서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또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 자세를 좀 가져야 될까요? 지금은 정답을 갖고 있거나 바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왔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제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과학자와 의료인들을 믿어주시면서 어떤 방안이 나오면 이제 여기 우리 댓글에도 그런 얘기 나오셨는데 그런 얘기 써주셨는데 또 바뀌고 이런 것을 너무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계속 더 좋아지게 하려고 더 좋은 방안으로
더 현실적인 지침으로 계속 빛을 찾아서 터널의 끝을 가기 위해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지침이 바뀌는 거, 또 원칙이 달라지는 거,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쟤들 왜 저러냐 뭐 짜증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더 좋은 방법이 나왔나 보네. 더 현실적인 방침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터널에 이제 거의 3분의 2에 와 있다. 그런데 빛을 찾기 위해서 계속 모르던 길에서 길을 만들어가면서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민들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더 현명하신 분이 많아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은 비난만 하지 마시고 네. 댓글창에도 올려주시고 시에다도 제안해 주시고 복지부에도 제안해 주셔서 뭐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바로바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시에다 전달을 하고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작은 개인이지만 그분이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제안해 주면 그것이 이제 반영될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꼭 믿으시고 그렇게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patient come second. 환자는 두 번째다. 한글판으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그 댓글창에 어떤 책이냐라고 하셨는데요. 한글판도 이걸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의료진들의 애환, 병원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좀 같이 환자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으셔서 제가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출판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콩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홍콩이 비교적 방역에 그동안 성공을 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사망자가 지난 2년간 221명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가 홍콩을 또 덮치면서 하루에 약 2,000명 가까운 그 양성 환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확진자. 네. 그래서 이제 홍콩 정부 같은 경우는 의료 자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어서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심각한 경우를 위한 병원 격리 공간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지금 방역을 잘하던 국가들도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서 지금 홍콩의 사진들을 보면 저렇게 지금 길게 테스트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걸 보면 결코 이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의 지점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진에서는 여러 가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좀 마무리를 좀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네. 시청자들에게 저희가 네. 유의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이 좋아서님이 오늘은 퀴즈 안 내냐고. 예, 지난번 아마 퀴즈가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아침 프로그램에서 제가 아침부터 퀴즈를 내면 좋겠는데 내일은 한번 준비를 예. 해보겠습니다. 예. 내일 꼭 들어오시면 예. 제가 퀴즈 준비할 텐데 예,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네, 오늘 아마 오미크론 걱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멍하게 지내고 자꾸 계획을 세워도 미루게 되고 마치 여러 가지 계획 세우는 것도 까먹고 집중 안 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코로나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자꾸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안 잡힌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다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특히 코로나 확진자들 중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걸린 이후에 뇌의 어떤 뇌신경 이런 거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중에 아직은 뭐 진짜 연구가 일천하니까 뭐 퍼센테이지가 20 내지 70%다 이건 알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 중추신경계 후유증 이 분야에 관해서 지금 연구가 상당히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 남을 후유증이 과연 코로나가 중추신경계에 어떤 후유증을 남길 것이냐. 그런데 이제 이 현상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 현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내일 제가 잠깐 출연하는데 네.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결론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좀 멍 때리고 느슨해지고 뭔가 생활의 방향을 못 잡겠다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라도 미루기는 일이 벌어져도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고 세계적인 현상이다. 자기를 위로하시고 오늘 물론 최선을 다해서 지내지만 뭔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여러분 자신을 혼내지 말고 하루를 잘 시작할 것을 이번 한 주를 시작할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 댓글창에 이런 얘기 나와 있네요. 교수님 최고 최고. 교수님 얼굴만 봐도 정말 위안이 됩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아마 퀴즈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19 확진자 곧 1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마음에도 심리 방역을 위한 백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준비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장 김현수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